저는 청소를 처음 시작할 때 너무 힘들고 실행으로 옮기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방법은 대충 해야겠다. 사실 또 욕실 청소는 가장 귀찮고 힘든 청소잖아요. 그런데 락스를 쓰지 않아도 얘로도 그냥 충분하더라고요. 저도 원래 청소에 취미가 없었고 전 결혼 전까지 아빠한테 맨날 혼났어요. 청소랑 정리정돈 안 한다고. 왜 청소를 해야 하는가 이런 이유를 막 딱히 찾지도 않았고 찾은 적도 없던 사람인데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가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청소를 해야 하잖아요. 기어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뭘 자꾸 주워 먹거나 먼지가 막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존 청소를 했는데 저는 이제 청소 습관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청소를 해야 되고 해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뭐 주방을 완벽하게 했다 싶으면 하루가 다 가 있고 뭐 거실 청소는 시간도 안 나고 이러다 보니까 청소가 정말 어렵고 스트레스 받고 하기 싫은 일이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아이 덕분에 미니멀 라이프를 하고 나서 물건이 조금 줄은 상태에서 청소를 하니까 빨리 끝이 나더라고요. 시작도 빨리 하게 되고. 그런데 제가 청소를 습관화한 방법이 바로 이제 청소 루틴 챌린지라는 챌린지에 들어가게 되면서부터였어요. 미니멀 라이프를 하고 청소를 시작해도 뭐 주방도 있고 거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해야 하잖아요. 이게 하루 만에 끝나지 않을 뿐더러 다 끝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강박도 생기고 시작도 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제가 청소를 요일 루틴을 만들고 뭐 하루 루틴을 만들고 달 루틴을 만들고 그렇게 이제 한 공간 한 공간씩 조금씩 청소를 하면 된다. 배웠어요, 청소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실천하고 있는 청소 루틴을 한 번에 이게 습관이 들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보는 냉장고에 예를 들면 월요일은 현관 청소를 하는 거예요. 화요일은 주방 청소인데 불을 쓰는 공간, 수요일은 욕실 청소를 꼼꼼히 한다, 목요일은 베란다 청소, 금요일은 냉장고 청소. 이렇게 공간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부담이 조금 덜 생기고 오늘은 주방만 하면 돼 이런 생각에 청소를 쉽게 시작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는 요일 청소는 이렇게 나눠서 했고 매일 청소는 설거지는 맨날 식사 후에 바로 하기, 청소기 청소 한 번, 그다음에 이불 개기 이거는 매일 하는 청소로 정해두고 했던 것 같아요. 루틴을. 이렇게 저도 이제 한 번에 습관이 자리 잡지는 않았지만 계속 인지를 하면서 맨날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정말 생기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오늘 완벽하게 끝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지 않거든요. 대충 해야겠다. 100% 완벽은 없기 때문에 그 완벽주의를 버리시면 조금 더 쉽게 청소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방은 아침, 저녁으로 이제 밥을 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설거지가 매일 나오는데 설거지는 그때 밥을 먹은 직후에 한다. 그래야 이게 쌓이지가 않더라고요. 싱크대 같은 경우는 그냥 설거지를 한 다음에 가장 큰 설거지다 하고 마지막에 수세미로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수전도 한 번씩 이제 손 씻을 때 닦아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세제 대신에 주방 비누로 그냥 청소를 다 하고 쓰는 세제들은 이게 약간 구연산 물이에요. 물때가 끼잖아요. 그거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얘를 뿌려놓고 잠깐 기다려주고 수세미로 한번 닦아주면 진짜 반짝반짝해져요. 얘는 베이킹 소다인데 기름때가 많이 나는 후라이팬이나 냄비 태워 먹을 때 그때도 뿌려서 해주고 또 천연 세제이기 때문에 과일도 세정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사과 같은 거, 오렌지 같은 거에 뿌려서 닦아주면 말끔하게 되더라고요. 여기 이제 우유병인데 여기다 이제 과탄산 소다, 베이킹 소다, 이제 구연산 1kg씩 사가지고 담아두고 있습니다. 락스를 쓰지 않아도 얘로도 그냥 충분하더라고요. 가스레인지는 저녁마다 사용하면은 항상 뭐가 튀고 이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녁마다 그냥 바로 닦아주는 편이고 후드 같은 경우는 이거는 항상 기억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 주말 일요일은 거의 이제 밖에서 외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날은 좀 느긋하게 아침에 후드를 빼놓고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루틴으로 정해놓으면은 잊을 수가 그래도 없더라고요. 설거지는 남편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밥 먹고 바로 하기, 그다음에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올려두지 않기 이런 큰 루틴들은 공유를 하는데 주방 후드를 닦는다든지 브리타 정수기를 씻는다든지 이거는 그냥 저 혼자 알고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은 통을 놓고 여기다가 넣은 다음에 아침에 바로바로 비워줍니다. 옛날에는 제가 모아서 얼려두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세균 번식이 냉장고에 된다고 해서, 그리고 저희가 다행인 게 아파트에 재활용 분리수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요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무조건 생기면 바로바로 하루에 한 번은 비워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출하는 사람이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냉장고 청소는 꽉 차 있으면 사실 또 그 물건을 다 옮기고 다시 빼내고 정리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거의 금요일이 냉장고를 터는 날이거든요. 냉장고가 좀 비어지면 그때 이제 정리를 하는데, 사실 냉장고가 작아서 또 좋은 점은 청소를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보시면은 냉장고 청소도 예전에는 금요일마다 냉장고 청소를 하는 날 이렇게 루틴으로 정해서 하니까 루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청소 루틴이.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반찬 국물이 흘렀더라든지 이런 게 보여요. 그럼 그때마다 이 공간만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금요일날 냉장고를 전체 청소하는 날이 되어도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그때도 그냥 이거를 빼가지고 싱크대에 넣고 베이킹소다 물로 닦아주고 있습니다. 몰아서 하기보다 자주 그냥 그때그때마다 생각나서 조금씩 청소를 하면은 묵은 때가 이제 생기지 않아서 대충 정말 물로만 청소를 해도 금방 깨끗해지더라고요. 저희가 식료품을 보관을 할 때 냉장고 위에 딱 재고처럼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식료품도 언제든지 살 수 있으니까 막 많이 보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딱 이 바구니 안에 먹을 거를 보관한다. 양을 제한하고, 옛날에는 이제 식료품을 엄청 많이 보관했었을 때는 날짜가 지나서 버리는 게 진짜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재고를 정해두고 그 양만 보관해두니까 한 번씩 확인을 해줘요. 냉장고 안에서도 소스들 같은 거 보면은 막 대용량으로 사면은 이게 크다 보니까 언제 날짜가 지났는지 모르는 게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방법은 아무리 싸더라도 큰 거를 사지 않고 그냥 작은 소스를 사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바로바로 먹고 비울 수 있는 것들로 사고 항상 먹을 만큼만. 욕실 청소는 가장 귀찮고 힘든 청소잖아요. 물때도 많이 있고 뭐 곰팡이도 잘 생기고, 그런데 맨날 하루에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청소이기 때문에 정말 부담이 큰 청소인데, 우선 물건을 가장 단순하게 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욕실은 매일매일 조금씩 대충 청소하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맨날 이제 욕실을 하루에도 수십 번 들어가잖아요. 그때마다 하는 루틴은 이제 수저는 손을 씻으면서 비누로 씻잖아요. 그럼 수전도 한 번 이렇게 닦아주는 거예요. 대충 막 꼼꼼히 할 필요 없이 비누칠 해가지고 내 손 닦으면서 한번 닦아주고, 샤워를 하고 이 비누 거품이 바닥에 있는 김에 바로 뒤로 돌아서 얘를 꺼내서 한번 그냥 닦아줘요. 대충.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는 꼼꼼 청소를 하는 날인데, 변기를 조금 집중적으로 청소를 해주고, 아니면 만약에 곰팡이가 좀 너무 심하게 생겼다 하는 부분은 또 그때 꼼꼼하게 청소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냥 대충 조금씩 그날그날마다 눈에 띄는 곳을 청소를 해주시면 묵은 때가 쌓이지 않거든요. 저는 가장 무서운 때는 곰팡이도 아니고 묵은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화장실은 자주 청소하고 마지막에는 스키즈를 물기를 제거해주고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제가 락스 냄새를 맡으면 너무 어지럽더라고요. 아이도 있는 집이고 고양이도 항상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해서 불안함이 있더라고요. 혹시나 잔여물이 남으면 좀 위험할까봐.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꼼꼼 청소하는 날에는 스텐볼에다가 과탄산 가루를 푼 다음에 여기 비눗물을 이렇게 두 펌프하고 뜨거운 물로 거품을 내주면 걔가 보글보글, 그 거품으로 청소를 꼼꼼하게 해주면 더 깔끔하게 되더라고요. 수전 같은 경우는 물때가 생기면 치약으로 잠깐 묻혀놨다가 닦아주기도 하고, 구연산이라는 세제가 있어요. 그걸 물에 풀어가지고 그걸 뿌리면은 걔가 되게 반짝반짝해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락스 대신에 비눗물, 과탄산소다, 구연산, 치약 이런 걸로 청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실 청소는 저희 이제 고양이가 있는데 모래나 이런 물 같은 거를 아직 어리다 보니까 많이 흘려요. 마치 아이가 다시 있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청소기는 외출 전에 돌리고 나가고, 저는 청소기보다는 밀대를 사용해서 청소를 하거든요. 소리도 좀 덜 나고 고양이도 좀 덜 놀래고 좀 더 꼼꼼하게 청소가 되더라고요. 이틀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청소를 잘 하고 싶고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청소기나 청소 도구를 잡기 편한 데에 놓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손에 닿는 곳, 눈에 보이는 곳, 원래 청소용품들을 이제 한 곳에 모아두거나 좀 숨겨놓는 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청소를 자주 할 수 있는 방법, 빨리 잡고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위치에 놓으면 되더라고요. 저는 이 돌돌이 같은 경우는 고양이를 키우다 보니까 털이 빠지기도 하잖아요. 그걸 돌돌이로 해주는데 바로바로 여기를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생각 없이 청소할 수 있도록 먼지 털이개 같은 경우도 손과 눈에 잘 보이는 위치에 걸어둡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청소용품을 정말 마음에 들고 정말 예쁜 거를 사는 거예요. 물론 기능도 봐야겠죠. 색깔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거를 내 취향의 청소용품을 사면 청소하고 싶다는 마음이 진짜 조금이라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청소용품은 이제 깔끔하고 하얀색이나 아이보리 그냥 아무데나 쭉쭉 놔도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을 그런 디자인으로 이제 고르고 있습니다. 현관 앞에도 이렇게 걸려 있고 베란다에도 언제든지 마음 먹었을 때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기에도 걸어두고 그리고 또 있어요. 방에 주로 사용하는 밀대인데 남편이 사용하는 청소기고요.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아 청소기가 보이네? 청소 한번 해볼까? 이런 느낌으로 방에도 얘를 이제 돌돌이거든요. 청소용품들을 모아놓지 않고 분류해가지고 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빨래 바구니는 항상 이 자리에 공간을 정해두었어요. 왜냐하면 옷방에서 옷을 항상 갈아입고 속옷도 벗고 갈아입고 하니까 빨래 바구니를 다른 데다 두면은 이게 동선이 좀 복잡해지더라고요. 분류는 뭐 흰색만 따로 분류를 해놓고 빨래망에 뭐 속옷, 겉옷 이 정도로만 그냥 단순하게 분류해서 이쪽에 항상 놓는데 오늘은 지금 빨래를 하는 날이어가지고 세탁기 위에 올려놨거든요. 남편이 직업이 군인이다 보니까 군인은 군복은 반팔이 없더라고요. 여름에도 긴팔을 입는데요. 그리고 또 남편과 아이가 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옷이 외출만 갔다 오면 많아서 이틀에 한 번은 해야 그게 주기가 맞더라고요. 아이와 함께 청소하는 습관을 기르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이가 불편함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엄마 아빠가 청소를 해주면 편하겠지만 나중에는 저처럼 청소의 이유와 이런 거를 찾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아이가 예를 들면 뭐 만들기를 할 때나 필요한 물건이 당장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럼 이건 나중에 정말 큰 시간 낭비도 되고 물건 낭비도 되고 하겠죠. 그래서 아이가 이제 불편함을 느끼면 그제서야 자기도 이제 물건을 찾다가 화도 나고 너무 답답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옆에서 바로 처리를 해주는 대신 충분히 느껴보게 한 다음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소와 정리정돈이 필요한 거야. 네가 물건을 제자리에 놓고 한다면 이 화를 내는 상황이 안 생기고 이 청소를 안 해서 이 먼지가 너무 많으면 우리가 호흡기에도 안 좋고 그렇다. 이거 충분히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도 처음에는 그냥 잔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고 알려주다 보면 자기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아 물건을 제자리에 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게 실천으로 옮겨지거든요. 근데 아이한테 큰 걸 바라면 안 돼요. 왜냐면 아이는 진짜 말 자체로 아이고 어른도 사실 가끔 힘들잖아요. 우리가 제자리가 있지만 가끔 그냥 아무데나 놓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니까 천천히 기다려주되 아이한테 명확하게 물건의 제자리를 알려주고 함께 정리를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아이한테 이제 청소를 시킬 때 같이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저는 배웠어요. 그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할 일이 생겼다. 이것도 아이한테 굉장히 자존감에 연결되는 일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아이의 나이와 수준에 따라서 그 청소를 알려주는데 지금의 이제 저희 아이는 초등학생이에요. 그래서 어떤 청소를 하냐. 자기가 쓴 물건은 제자리에 돌려놓기 그리고 물을 먹었으면 그거를 그냥 잠깐 헹궈놓기 밥을 먹었을 때는 식기구를 싱크대에 가져다 놓기 뭐 설거지를 해라 이런 청소는 저도 시키지 않아요. 대신에 네가 먹은 음식 그릇은 싱크대에 넣어놓고 물을 잠깐 이렇게 틀어놔라 그 정도까지만 먹은 과자 이런 쓰레기들 같은 경우는 쓰레기통에 넣어둬라 이런 거를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점차 이제 할 수 있는 행동이 좀 커지면은 좀 복잡한 것도 시키겠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차근차근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를 해주고 귀찮은 일을 제가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이한테 주고 청소와 정리 정돈 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아이를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니멀을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항상 부담을 느끼고 청소 자체를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지금은 청소하고 싶을 때 청소 도구만 있으면 바로 청소를 시작할 수 있고 물건이 적으니까 다행히도 청소가 쉽게 빨리 끝나요. 그래서 나 진짜 미니멀 하기 잘했다 이 생각은 항상 드는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는 물건이 정말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서랍 하나 안에 있는 작은 포크라든지 펜이라든지 이걸 하나하나 이제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내가 모르는 물건은 없다. 이 정도로 물건을 정말 많이 줄이고 비웠는데 관리하기도 너무 쉽고 내 시간도 많아지고 좀 더 자유로워진 것 같아. 이런 생각만 했다면 지금은 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물건이 이제 미니멀해질수록 내 삶도 좀 더 가벼워지고 단순해지고 이게 좀 더 확장이 돼서 인간관계나 식습관이나 소비의 철학까지 많이 바뀌더라고요. 집 같은 경우는 정리정돈과 청소를 큰 시간을 내서 하지 않다 보니까 회복 탄력성이 좀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도 사람이 사는 집이다 보니까 사람이 오면은 막 옷도 있고 가방도 있고 아이도 막 물건을 다 펼쳐놓고 노니까 굉장히 폭탄 맞은 집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정리하자 하면은 금방금방 제자리에 물건을 돌릴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제자리를 정해놓지 않고 물건이 많으면 그게 어려웠었는데 단순해지다 보니까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가족 같은 경우에도 이 루틴 같은 것도 함께 실천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옷을 하나 사면은 옷을 하나 비운다라든지 물건을 살 때 물건을 먼저 사기보다는 공간을 먼저 마련해 놓고 이런 걸 먼저 생각해 놓는다든지 자기 전과 외출 전에는 리셋 타임이라는 게 있어서 모든 물건은 제자리에 돌려놓고 외출을 한다. 이런 거를 이제 공유를 하다 보니까 점점 변했죠. 그 전보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요즘에 추구미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집 추구미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집 추구미는 펜션 같은 집이거든요.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놀러 가서 펜션에 가면은 정말 단정하고 깔끔한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되게 직관적이잖아요. 여기는 침대가 있으니까 자는 공간, 여기 주방을 열면은 그릇이 이만큼 있으니까 쓰는 공간, 화장실 이렇게 구역이 잘 공간이 분류되면서도 누구나 주인처럼 어렵지 않게 생활할 수 있고 또 쉴 수 있잖아요. 저는 집을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이런 추구미를 정하면서 하나하나 공간에 컨셉을 정해놓은 이유도 컨셉을 생각하다 보면 진짜 이 집이 그 컨셉을 따라가게 돼 있고 이 컨셉이 좀 완성되다 싶으면 유지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맥시멀 라이프도 미니멀 라이프도 아니면 그 밖에 라이프 스타일이 정말 많잖아요. 저는 물론 그 중에서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고 살고 있지만요. 근데 사람이 자기에게 맞는 라이프 스타일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 때 정말 삶의 질이 많이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것저것 많이 시도를 해보면서 나는 미니멀이다. 나는 맥시멀 라이프가 잘 맞는데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꼭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셔서 삶의 질이 올라가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미니멀 라이프와 이제 청소를 시작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저한테 있었더라고요. 완벽하게 해야겠다. 미니멀 라이프로 시작했으면 이왕 완벽하게 해야지. 청소도 완벽하게 주방을 청소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실행으로 옮기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안 뒤부터 무엇인가 실행을 할 때 대충 해야겠다. 오늘 주방 청소 한번 대충 해보지 뭐. 그냥 대충 5개만 물건 비워보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하니까 부담이 안 생기고 그냥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행동이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는 100명이 이제 미니멀 라이프를 하면 100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그 얘기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강박을 가지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따라해 보시고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으시면 되는데 제가 오늘 막 이야기한 것 중에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따라하세요가 아니고 여러분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아니면 저거는 나랑 좀 안 맞는데? 이런 게 분명히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자기만의 방법이 나타나고 생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찾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혼자 하는 게 정말 힘들 수가 있거든요. 저는 청소를 처음 시작할 때 너무 힘들고 외로웠어요. 그래서 청소 루틴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작을 해서 루틴을 만들고 같이 인증도 하면서 그렇게 습관
습관이 생겼거든요. 혼자 하시기가 어려우면 함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미니멀 라이프랑 이 청소를 자주 하는 이런 루틴이 생긴 지 8년 정도 됐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그래도 욕심이 드니까 한꺼번에 많이 비우고 한꺼번에 청소도 빨리 많이 하고 이런 욕심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달리기를 하는데요. 저 달리는 거를 5분도 못 달리는 거예요. 너무 숨이 차고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꾸 옆에 가는 사람을 의식해가지고 그 속도에 맞춰서 막 같이 달리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40분 동안 쉬지 않고 달리거든요. 그 방법은 천천히 달리는 거였어요. 남을 의식하지도 않고 그냥 나만의 속도로 천천히 가다 보면 오래 달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도 청소도 라이프 스타일도 달리기랑 같구나. 나만의 속도로 누구를 의식하지 않고 천천히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요즘 느끼고 있거든요. 느리지만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천천히 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동양 철학자 중에 노자 사상을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좋은 말이 있어서 가져왔거든요. 남을 아는 자는 현명하고 나를 아는 자는 빛이 나고 남을 이기는 자는 힘이 세고 나를 이기는 자는 강력하다. 만족하는 사람은 부유하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미니멀 라이프랑 청소하는 이런 살림 방법을 이야기해봤는데 가장 저에게 와닿는 말이 이제 만족할 줄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완벽함은 없으니까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라이프 스타일을 찾으셔서 만족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